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새로운 한 주가 또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화요일에는 CPI 그리고 수요일에는 정확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날 새벽에 FOMC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일단 CPI 쇼크가 아닌지 그거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FOMC에서는 점도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금리 얼마나 올라가니 이 해답이 담겨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거를 확인할 때까지는 눈치 보기 확률이 분명 존재하고 있으며 위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산타가 올해 올지 안 올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중국 소비 관련주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FOMC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까요? 자, 세 가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아까 말했다시피 점도표가 중요합니다. 점도표가 상향될지 그렇다면 얼마나 상향될지 이 부분이 중요하며 참고로 9월달에 연준은 내년 기준금리 전망을 4.6%를 제시를 했었는데 일단은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최근 여러 전망을 보자면 아마 4.9%까지 가지 않겠니?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높다면 또 쇼크가 나와서 증시가 완전 난리가 날 수 있고 그런데 이 전망이 맞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때까지 눈치 보기 봤으니까 또 증시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바로 실업률과 PC 물가 전망이 제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첫 번째만큼 중요하겠네요. 파월의 발언이 또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파월의 뉘앙스, 어떤 식으로 말하고 어떤 단어를 말하는지 피복 기대감이 지금 조금 사라지고 있는데 이 기대감을 다시 또 살릴지 등등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목요일 증시부터 FOMC가 끝나는 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꼭 좋은 흐름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찰리 먼거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워렌 버핏과 함께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죠. 이 사람의 조언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쓱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과 함께 투자를 한 찰리 먼거가 인생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나 봤더니 세상은 탐욕이 아닌 질투에 의해서 움직인다며 그러나 그 와중에 부러움과 질투심을 내려놓고 삶의 가치를 남이 아닌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불행해지지 말라는 거겠죠. 자신 역시 과거 버핏에게 질투심을 느꼈던 시절이 분명 있었지만 물론 그럴 것 같습니다. 항상 먼저 나오는 건 버핏이고 찰리 먼거는 버핏의 옆에 있는 사람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먼거는 이제는 그 단계를 지나서 지금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요즘에 질투심 때문에 조금 불행한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고 실제로 그렇다면은 내 삶의 가치를 그 사람한테 투영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로봇 ETF 나도 사볼까요? 앞으로 세상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분명 로봇이 있을 건데요. 우리의 집을 봐도 어느 순간 로봇 청소기가 한 대씩 있고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있는 중국집에서는 서빙 로봇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안에는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배달 로봇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우리가 어디 아프면은 수술이 로봇이 하는 그런 시대도 언젠가는 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의사보다 더 정확도가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와중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최근 로봇을 투자하자 유망 업종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지를 딱 봤더니 미국 ETF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다고 해요. BOTG 그리고 ROBO, ROBT 마지막으로 ARKQ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쓱 봤는데 다른 것들은 어떤 종목의 특정된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ROBO, 로보 같은 경우에는 초분산 ETF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몰린 게 아니라 전체적인 로봇 산업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 기분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로보라는 ETF에 투자해서 전체적인 산업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는 데에는 가정용 로봇만 있는 게 아니겠죠. 자동화 공장도 결국 로봇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부품이 내연 기관에 비해서 40% 적어서 말 그대로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새로 지은 공장에서 보통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일단 지을 때부터 자동화 공장으로 짓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으로 짓기 때문에 효율화가 극대화되어서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전 세계에서 실업 대란이 나타나고 있으며, 스텔란티스는 1350명 해고 예정, 벤츠는 3600명 이미 감원했고, 폭스바겐 또 독일에서 5000명이나 감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현대 기아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당연히 노조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현대차는 이미 예전부터 신입 생산 채용을 중단을 한 바 있었고, 정년 퇴직으로 직원 수를 줄이는 방법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전기차만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모든 게 전부 다 사람 손을 타지 않고 스마트 공장, 자동화 공장, 그리고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전부 다 가져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열리면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결국 개소세 내년 정상화. 정부가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개소세율을 5%로 정상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느덧 4년 넘게 이어진 개소세율 인하가 이제는 정상화된다는 의미인데요. 참고로 개소세 인하는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서 차량을 조금 더 많이 사게 하는 경기 부양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차를 사면은 5%의 개소세를 내야 되는데, 그런데 3.5%로 감면을 하고 있었죠. 물론 우리가 봤을 때 1.5%밖에 안 되는데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게 무려 4년간 2조의 세수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1년에 5천억이나 이러한 경기 부양책에 쓰였다라고 본다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는 이게 사라지게 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하며,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 인하 조금 더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직도 자동차를 사는데 어떤 자동차는 여전히 1년 이나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연장될 확률이 갈수록 낮아지겠구나 라는 생각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아직까지 확정은 아닌데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금투세 유예 빨리 결정해 주세요. 금투세 도입이 유예가 되는지 아닌지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15일까지 정한다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은 3주 앞으로 다가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유예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겠죠. 그것 때문에 증시가 힘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31개 증권사들은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를 했으며, 그 근거는 불확실한 주식시장, 채권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빠르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SPC 삼립 타격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자, SPC 삼립의 4분기 실적 전망이 나왔는데 작년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1%, 1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니 근데 불매운동 타격이 없나? 그래서 한번 확인해봤더니 파리바게뜨는 타격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SPC 삼립은 큰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포켓몬빵 인기 유지를 위해서 내년에는 띠프실이 260종에서 900여 종으로 대폭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또 모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포켓몬빵의 인기도 조금은 사그러들겠지만 그래도 좀 길게 가겠구나 라는 생각 당연히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을 하며 목표 주가 10만원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SPC 삼립 지금 현재 가격은 71,700원 밖에 안 되는데 과연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중요한 소식이겠죠. 삼성전자 언제 오르나? 자, 오늘 다시 오만전자로 복귀한 삼성전자 언젠가 오르긴 할 겁니다. 그런데 언제 오르나 봤더니 DB금투는 내년 하반기에는 업황이 반등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8.3만원으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니까 조금 당황스럽죠. 아니 길이 근데 그 얼마 전에는 내년 상반기에 업황 반등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내년 하반기네. 맞습니다. 이제 확실히 최근 들어 내년 1분기, 2분기에 좋아진다 이런 얘기는 조금 사라지고 있고 3분기, 4분기로 미뤄지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만큼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걸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분들은 이거 답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결국은 회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자면은 경쟁사들이 지금 현재 투자를 축소하고 감산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말인즉슨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10만 원 하던 게 내년 되면은 9만 원 되고 좀 시간 지나면은 8만 원 되고 이렇게 떨어진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그때 어느 순간 되면은 야, 이 정도 가격이면 당연히 사야 된다라는 게 나올 겁니다. 어차피 반도체 없이는 전 세계가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느 순간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결국은 모든 제품에 반도체를 넣어야 되는데 그 반도체가 싸다면은 그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야, 이 정도 가격이면은 지금 사면 무조건 이득이다 라는 수요가 분명 들어올 수 있고, 그게 또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빠르게 반등하는 게 바로 이러한 사이클 산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보면은 아마도 내년 3분기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라고 본다고 하고, 내후년엔 메모리 공급 부족까지 말 그대로 이제는 수요가 더 많아지는, 이제 그때가 본격적인 가격 상승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올 것으로 당연히 예상을 하기 때문에 결국 내년 1분기 2분기에 주가가 재미가 없다면 그때가 바로 기회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타이밍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도 분명 괜찮은 전략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이분들 반도체 기업들의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나는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아바타 인기의 영화관 빵끝. 수요일에 아바타가 개봉을 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벌써 용산 아이맥스는 초기 5일간의 좌석이 대부분 매진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러한 의견이 있으며, 참고로 앞으로 대작 영화는 영웅, 인디아나 존스 5, 캡틴 마블 2, 미션 임파서블 7, 아쿠아맨 2, 이러한 영화가 이제 순차적으로 개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된다면 영화관 기대감이 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자 이러한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우크라이 200억 달러 지원. 200억 달러면 약 26조 원에 해당하는 거금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사실상 미국 돈 vs 러시아가 싸우는 전쟁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젤렌스키는 이번에는 바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젤렌스키가 감사 인사 안 했다가 한번 난리 난 적 있었죠. 바이든이 쓴소리 한번 한 적 있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감사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은 아, 역시 미국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무려 26조 원이라는 그 정도의 큰 돈이 우크라로 넘어가는 게 결국은 미국 사람들의 세금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미국에서는 슬슬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왜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냐 이러한 의견이 많아지며, 우크라를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이 과반이 넘었었지만 이제는 50% 아래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전쟁이 아직까지 끝나고 있지 않은데 내년 상반기에는 바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올해 상장을 했던 올리브영 상장 철회를 했었는데 오히려 몸값이 쭉쭉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 말에 다시 상장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하며 무려 예상 금액은 3조 원으로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갑자기 이렇게 올리브영이 몸값이 올라간 이유가 뭔가 봤더니 경쟁사들의 철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GS 리테일의 랄라블라 그리고 롯데쇼핑의 롭스가 전부 다 철수를 했기 때문에 혼자 살아남은 올리브영이 분명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올해 3분기 실적도 작년보다 30%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성장성이 확실하구나 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반면 이 소식을 보도록 할까요? 자, 건설사 상태가 너무나 안 좋다고 합니다. 시공능력평가 100인의 건설사 10곳 중 9곳이 내년 사업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규 수준은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며 생존 걱정까지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소 건설사가 당연히 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얼마 전 우석건설 동원건설 사업이 부도가 났기에 추가적으로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런 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일단은 건설사 우리가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겠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방금 전 올리브영처럼 이 단계를 지나면은 결국은 살아남은 자들의 시간이 올 거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건설업의 어둠이 짙어지는 와중에 이게 언제 끝날지, 그리고 살아남은 친구들의 누가 있을지, 그 친구들의 주가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 부분을 우리가 천천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남은 친구들은 결국은 올리브영처럼 다시 또 성장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이죠. 자, 내일부터 폭설이 온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중부,
전라, 제주에서 폭설이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폭설 소식이 많아질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눈 오는 날 운전, 출퇴근 조심하시고, 그렇다면은 폭설 관련주 슬금슬금 움직이겠죠. 뭐가 있는가 봤더니 일단은 날씨가 추우니까 보일러 관련주, 눈이 오면은 당연히 이거 뿌려야겠죠. 염화칼슘 관련주, 또한 캠핑 난로, 여기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캠핑 난로 관련주 등이 주가가 잠시 동안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결혼 안 해요. 딩크족이에요. 통계청의 자료를 보자면은 확실히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 수가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중이 무려 45.8%라고 하니까 확실히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는구나,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딩크족, 아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걸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결혼한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 소득은 6,4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6.9%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맞벌이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또한 이 와중에 대출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집을 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1억 5,300만원이 중앙값이라고 하며, 이는 2020년 대비 15.4%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결혼한 사람이 적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도 많이 없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어떤 곳이 수혜를 보일지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트레이더스 유료 성공적. 몇 개월 전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새로운 도전을 했었죠. 그건 바로 유료 멤버십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마트와 트레이더스의 고객층이 겹치기 때문에 제살 깎아먹기다 이러한 평가가 있어서 이거를 탈피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성공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성공적이었나 봤더니 10월 4일부터 지금까지 딱 2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매출 신장률이 원래는 1.8%인데 4.2%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객단가도 전년 동기보다 21%나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2개월밖에 안 됐지만 성공적인 스타트다 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마트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최근 들어 차트 흐름이 꽤나 괜찮죠. 앞으로도 추가적 상승이 나올지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들 당연히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